네, 오늘 준비한 논문은 좀 옛날 논문이긴 합니다.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요약하면은 라이다에는 인텐시티 정보를 이용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논문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논문은 라이다랑 이제 카메라 간의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을 수정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활용되는 정보가 라이다의 인텐시티 값을 이용한다는 거고, 인텐시티 값을 통해서 찾은 이 체커 무늬의 포인트랑 카메라에서 찾은 체커보드의 무늬를 이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여점이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게, 오프라인 방법에서 이제 인텐시티를 가지고 사용한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논문으로는 최초다. 2017년도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뭐 큰 기여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파노라마 카메라에서 적용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또 있겠습니다. 이 저자를 쓰신 분은 지금은 이제 다렌 이공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조교수를 하시고 계십니다.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논문을 쓰실 때 당시에는 나고야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시는 연구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캘리브레이션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때 하셨던 연구들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 연구를 가져왔는데 낯선 분들은 여전히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 이제 키티 데이터셋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이제 오토너머스 드라이빙,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까? 이제 이거죠. 근데 그러면서 함께 삽입되는 사진이 이겁니다. 이미지 한 장하고 이미지에다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같이 뿌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은 이미지에다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잘 뿌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왜 뭐 중요하냐, 뭐 줄자 같은 걸로 재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제 하임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에러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나무가 옆으로 뒤틀려져 있는 것 같고 나무가 조금 뿌리보다 위에 올라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에러가 있냐라고 해보면은 이제 추정컨대 1도 2도 미만의 에러일 거고, Z축 위로 올라간 게 아마 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크지 않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게 방사되는 형태이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큰 에러를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다 카메라 익스트린식 캘리브레이션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 카메라와 이 라이다 사이에 정밀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다의 인텐시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라이다 그럼 이제 뭐 하는 장비냐면은, 라이다는 3차원 공간을 그대로 스캔하는 레이저 장치입니다. 그리고 라이다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정보가 튜플 형태를 까보면은 X축으로 어디만큼 떨어져 있는지, Y축, Z축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랑 이 몇 번째 레이저, 그러니까 위에서 발사된 레이저냐 중간에서 발사된 레이저라 하는 이 레이저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의 인텐시티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과 흰 색깔의 달마시안 강아지를 좀 예시를 보면은, 이 레이저가 강아지 귀를 쏘면은 검은색이라 가지고 빛이 많이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 인텐시티 값이 낮습니다. 반면에 이 흰 색깔 꼬리를 맞고 튕겨버리면은 빛이 다 많이 되기 때문에 인텐시티 밸류 값이 큽니다. 이제 이런 것이 라이다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라이다와 카메라에 공통적으로 이제 대응되는 점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내가 이 코리스폰던스 포인트를 추정할 때 임의의 어떤 타겟을 만들어서 하느냐, 할까 되면 이제 연구자가 직접 타겟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타겟 없이 그냥 이제 라이다에서 찍혀온 정보랑 카메라에서 찍혀져 있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활용해서 코리스폰던스 포인트를 맞추겠다고 하면은 타겟 리스라는 방법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지금 타겟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고, 타겟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제가 2017년도에 나온 거다 보니까는 이 체스보드를 사용한
연구를 좀 더 나열을 해서 2018년도랑 2022년도까지 이제 가져왔는데요. 셋 다 공통점은 체스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공통점은, 다른 점은 게이거의 방법, 그러니까 키티 데이터셋을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방법은 이 체스보드를 여러 개 둬서 한 번의 스캔만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스보드에 대해서 법선 벡터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에서 찾은 법선 벡터랑 카메라에서 찾은 체스보드의 법선 벡터를 얼라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찾게 되고요. 이제 주 씨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트랩의 표준으로 들어가 있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체스보드에 이 보드가 네모 이렇게 2D 플레인이잖아요. 그 2D 플레인에 엣지를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 씨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와 이 라이다 사이에 이 공통되는 이 센터점을 매칭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한계점은 뭐냐면은 이게 여전히 있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봤었던 이런 엣지나 노멀 벡터나 이 꼭지점을 찾겠다는 것들이 전부 다 라이다의 XYZ 값만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체스보드가 활용되는 거는 카메라에서 찍혀 나오는 곳에서만 이용이 된다는 거고, 라이다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저자가 하겠다는 거는 라이다도 마찬가지로 이 패턴에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라이다의 인텐시티 밸류를 토용하면은 검은 색깔에서는 반사가 많이 안 될 거고 흰색에서 많이 반사가 될 거니까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점들을 직접 찾아내보자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와 라이다가 동일한 이 체스보드의 꼭지점을 추정하게 되면은 거기서 RT를 찾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카메라가 일반 FOV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찍혀져 있는 이미지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그 다음 일단 기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저자가 라이다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코너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의 세그멘테이션과 체스보드 디텍션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방점을 찍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 익스체인지 캘리브레이션은 크게 두 구간의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대응점을 추정하고, 그리고 얻어진 대응점을 가지고 최종적인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왜 하느냐면은 라이다에서 어쨌든 목표하는 거는 체스보드에 있는 이 코너점을 지금 찾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로 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스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체스보드가 있는 위치를 크롭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가 약간 캘리브레이션 논문을 읽다 보면은 2017년도, 8년도 이때 약간 화두가 오토매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만 바로 넣으면은 바로바로 알아서 다 찾아주는 거를 좀 방점이 찍혀져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360도에 대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그대로 다 집어 넣어줬을 때, 이 체커보드의 코너를 찾기 위해서라면은 먼저 체스보드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일단 세그멘테이션 된 포인트 클라우드 덩어리들 중에서 찾자라는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임의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초기화해서 이제 리전 그로잉 방법을 해서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란삭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스캔라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저자가 직전에 했었던 연구가 이제 라이다의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연구에서 거기서 사용된 방법을 가져온 거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캔라인 세그멘테이션은 라이다가 그 네 번째 튜폴로 들어오는 값이 보통 몇 번째 레이저에서 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무진장 많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같은 레이저에서 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레이저에서 들어온 빛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하고, 또 밑에 있는 레이저에서 세그멘테이션하고, 밑에 있는 레이저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 저자는 이제 시밀러리티라고 말하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된 것들 중에서 이제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게 끊어버리는 거고, 아니면은 거리를 이용해서 유사성을 판단해서 하나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덩어리로 묶는 과정이 이제 스캔라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세그멘테이션 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전 사진에 보시면은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줘야 되는 거는 그 중에서 체스보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체스보드는 미리 알고 있는 크기를 이용을 하는데 저자가 고안한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다라는 게 라이다가 이제 호리존탈하고 버티컬하고 HOV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쐈을 때 이 간격이 다 사실 일단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내가 알고 있는 하이트랑 와이스가 있을 때 몇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시멈한 넘버가 몇 개냐라는 걸 이제 이상적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자는 그 이상적인 맥시멈 값과 이제 임의로 레이시오를 설정해서 미니멈 값을 설정한 다음에 이 사이 구간에 없는 그 세그멘테이션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들은 아닌 것들은 다 필터링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많은 포인트들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연치 않게 세그멘테이션 됐었던 것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세그멘테이션 덩어리였다면은 평면이 아닌 것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저자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PCA를 통해서 먼저 PCA에서 세 번째 베이시스, 그러니까 Z축 값이 일정 범위 미만인 것들은 평면이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다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평면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유니폼하지 않게 어떤 분포된 것들이라면은 PCA를 통해서 2차원으로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4분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각각 4분면에 대해서 포인트 개수가 유니폼하지 않다면은 다시 필터링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체스보드를 세그멘테이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된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텐시티 값을 통해서 이 점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건데, 네, 저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과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이런 형태라는 뜻이고요. 뭐를 하냐면은 인텐시티를 통해서 먼저 인텐시티 값을 통해서 흰색으로 추정되는 것, 그리고 검정색으로 추정되는 것을 이렇게 클래시파이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 된 포인트를 해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그 추정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추정된 것들 중에서, 최적화를 통해서 한번 추정하고 최종적인 이 중심 코너점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체스보드 같은 경우는 흰색하고 검정색만 존재를 하면은 사실 생각을 하면은 딱 흰색은 흰색, 그러니까 다 반사가 되어야 되고 검정색은 검정색이니까 다 흡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텐시티 값이 상당히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텐시티 값이 언제든지 가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얻어진 이 체스보드의 인텐시티 분포에서 최저 구간에 몰려있는 인텐시티 값하고 최고 구간에 몰려있는 인텐시티 어떤 이 분포에 해당하는 피크 값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피크 값에 대해서 어떤 레이시오보다 적으면은 검정색으로 할당하는 거고 만약에 이 피크 값보다 크면은 이제 흰색으로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특정 인계값 사이에 있는 값은 그레이 존이라고 해서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어떤 추정될 수 없는 점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일단 클래시파이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자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은 거기서 최종적인 코너점을 추정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PCA를 통해서 먼저 2차원 평면으로 이게 들어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이 체스보드들의 4개의 코너점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지금 G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체스보드의 그리드에 대한 간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각각의 그러니까 G값이 정답이라고 한다면은 그 각각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3차원 체스보드 코너점들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V4라고 가정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통하고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2가지 메서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2가지의 역할은 먼저 코너점이 무조건 이 체스보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제 옮겨주는 함수랑 그리고 이 점이 4개의 포인트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 있으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코스트 펑션을 설계하는 거고 4개의 포인트 중에서 만약에 이 중심점쯤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심점 포인트랑 이 나머지 거리를 통해서 에런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이 4개 중에 하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보내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스트 펑션을 설계하면 이제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FG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레이 존인 건 거죠. 만약에 그레이 존이라면은 해당하는 값은 코스트 펑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이 fin이라는 함수가 만약에 제가 최적화되는 과정에 이 포인트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코스트 펑션인 거고 그리고 fd라는 게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포인트 만약에 이 포인트를 얻었더라면은 v4로 움직일 건데 v4로 움직일 때 x값 y값으로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 그 점수가 아니고 코스트 값 자체가 어떤 뭐 함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뭐 미분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자는 포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파노라마 카메라라는 것을 쓴다라는 건데 파노라마 카메라라는 거는 이제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스피어 모델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가 인트린직 매트릭스를 쓸 수가 없어요. 인트린직 매트릭스라는 건 지금 이제 피놀 모델에서 흔히 말하는 그 3x3 매트릭스를 말을 합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초에 3D 포인트랑 2D 포인트를 매칭한다라고 했는데 그 3D 포인트랑 2D 포인트를 매칭하는 가장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PMP 방법을 사용하는 것일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PMP 방법은 인트린직 매트릭스가 필요한데 파노라마 카메라에서는 이제 인트린직 매트릭스가 없으니까는 PMP를 어떻게 쓸 거냐인데 그 PMP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유니파이드 PMP라는 것을 통해서 초기의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그리고 LM 최적화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이제 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인텐시티 방법을 이용해서 코너 디텍션을 하는 게 얼마나 정밀한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라이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서는 그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에서는 이제 저자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투영하기도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데다가 색을 입힘으로써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코너 보드 디텍션을 시뮬레이션에서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가인데 일단 셋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는 64채널짜리 라이다를 사용하고 라이다 이 종류의 라이다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노이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된 노이즈를 사용하는데 0.01m니까 1cm 정도의 노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체스보드의 사이즈를 이제 8x6짜리에 그리드 간격은 7.5cm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래 보이시는 게 그 라이다라는 게 결국에는 호리존탈 값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한지에 대한 값하고 버티컬에 대한 레이저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조사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각각 이제 1m에서 3m 안에 있어야지만 이 사이즈의 체커보드가 다 이제 패턴이 검출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저자가 체스보드는 1에서 3m 사이로만 올 수 있게 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는 이게 위에 보이시는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은 노이즈에다가 이제 몇 배를 해줄 것이냐인데 0.01m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된다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거리가 멀어져도 일단 잘 검출이 되는 것을 일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커지더라도 일단 인텐시티 밸류만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데는 일단 무리가 없지 않나. 잘못 검출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도는 이제 L2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엄청 정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에러도 보게 되면은 다 0.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에러니까는 이제 엄청 정밀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저자가 이게 너무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션에서 보통 노이즈라는 값이 XYZ 값을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노이즈를 주는 거지 인텐시티 자체에 대한 노이즈는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가 전체적으로 적어지기도 하고 라이다의 노이즈 값이 라이다의 노이즈에 대한 반영인 거지 인텐시티 자체에 대한 노이즈의 반영이 아니라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는 이 정도로까지 정밀하게는 안 나온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값 자체에 대한 방법을 이제 비교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자가 말했었던 것처럼 이게 오프라인 방법에서는 이 방법이 최초이기 때문에 당장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그나마 당시 2017년도 때 2015년도에 나왔었던 이제 인텐시티를 사용하는 온라인 방법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방법이 이제 오프라인 방법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을 거라는 건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로테이션 앵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단 타겟보다 훨씬 더 좀 더 로버스트하게 일단 찾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 슬라이드가 없어졌네요. 트랜슬레이션 에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비슷한 개형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준 거는 그 3D에서 찾았었던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2D로 내렸을 때 2D에서 찾아진 체크보드랑 얼마나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가 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한 3프레임부터 수렴되는 걸 보면은 네, 이제 이게 원샷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고 최소 3개 포즈 이상부터 쓸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테이티브한 실험을 보면은 이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왼쪽의 사진은 이제 인텐시티 값을 색깔로 투영했을 때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제 디스턴스에 따른 값을 색상에다 뿌린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 엣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얼마만큼 엣지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잘 들어와 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보면은 되게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체크보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하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잘못 나가는 경우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방법이었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파노라마에 대한 어떤 투영된 결과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일단 잘 맞아 보이고 그리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이게 아까 이제 얼마만큼 이 엣지에 잘 붙어 있는 거냐라는 걸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엣지 이미지를 바꿨을 때 잘 붙어 있냐라는 걸 보면 되는데 미묘하게 좀 안 맞아 있기는 합니다. 이게 미묘하게 바퀴 쪽에 엣지 부분에 좀 더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이 논문은 일단 라이다 카메라 익스텐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연구였고 거기에 인텐시티 값을 사용하는 첫 번째 논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논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